우선 이 또 저녁 늦은 시간에 또 열심히 또 공부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오늘 달러 지금 이제 단기납 달러를 왜 많이 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달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단기납이라는 게 이게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종신보험에 꺼려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너무 길게는 안 할 거고 최대한 쪼끔 어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납 종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그 보험회사든 증권사든 은행사든 원래 내 원금에 대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벌게 되거나 하면 이자 소득세라는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단기납 종신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종신보험은 내가 완납한 시점에 내가 낸 보험료가 100%가 도달되는 종신보험이 원래 없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사망 목적성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 보장성 보험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보험회사들도 금융 3대 금융사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있는데, 보험사에서도 최대한 돈을 융통을 시키는 곳이다 보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돈을 융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3년 4년 전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게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망 보장을 하기는 하지만, 사망 보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험료 낸 거에 대비해서 사망 보험금을 좀 많이 받는 목적성이 있는 종신보험이 있는 반면, 단기납 종신이라는 거는 기간 납입을 짧게 하고 이거를 나중에 해지 목적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단기납 종신은 사망보험금이 있기는 하지만, 사망보험금 목적성으로 가입을 했다면 너무 메리트가 떨어지는 보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험사들이 아까 돈을 벌어야 된다 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어 수익성이 나는 것들을 보험을 만들려고 하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장기 상품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은행보다 그러면 메리트가 더 떨어지게 만들면 보험사에 돈이 안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어 안에 내용물은 저축성이긴 하나 종신보험 안에 이걸 탑재를 시켜서 보장성 보험으로 분리를 시키는 목적성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목돈 모으기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목돈 모으기라고 하면 저축성 보험으로 빠져야 되는데, 저축성 보험이 빠지지 않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불안전 판매가 어디서 일으켜 났나? 종신보험이니까 사망보장 목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거 목돈 만들기라고 하니까 저축성에다가 체크를 해서 불안전 판매로 판매가 이제 되어서 해지가 당한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품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목돈 만들고는 싶은데, 근데 상품을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품에서 좀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 종신보험안에 탑재를 시켜 놓은 그냥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에서 단기납 종신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납 종신이라는 거, 종신보험들은요,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지 손해보험사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신이란 말 자체가 죽을 때까지다 보니까 손해보험사는 100세 만기, 110세 만기, 95세 만기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보사밖에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생보사들 중에
때문에 왜 우리는 메트라이프 달러 종신으로 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화폐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납 종신들의 환급률을 보면요. 5년 납도 있고 7년 납도 있고 10년 납도 있는데요. 저는 보통 7년 납을 많이들 하는 편입니다. 10년 납도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7년 납이 메리트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는 7년 납을 선택을 많이 하고요. 근데 납입 기간을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5년 납도 추천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해봐 가지고 고객님들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계속 원화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원화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30만 원씩 7 년을 납입을 하고 10 년째 때 찾는데 20% 이자를 받는다고 쳐요. 그랬을 때 우리 원화라는 이 우리나라 돈이 10년 있다가 이 30만 원이 그 10년 후에도 똑같이 30만 원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화를 예전에는 제가 이걸 이해를 못했을 때는 원화로 무조건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 고객님들에게는 원화로 해 주는 것보다 달러로 해 주는 게 훨씬 더 '내 돈을 방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유는 어 우리나라 돈이 예전에는 70 년대가 버스 1 회를 타면 10 원이었대요. 제가 70 년대생이 아니어 가지고 83 년생인데 제가 버스를 처음 타본 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몇백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버스가 제가 최근에 버스를 타 보니까 1,500 얼마인가 하여튼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한 5-6 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뭐 택시 요금도 옛날에는 70 년대 시대 때 60 원이었대. 지금 2025 년도에 지금 기본 택시 비용이 4,500 원인가 5,000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저는 많이 직시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계엄령이 터지고 뭐 이런 문제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화폐 가치들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냐. 점점 쪼금 나라가 좀 힘들어지거나 뭐 돈이 시중에 융통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점점 돈을 풀기 시작하잖아요. 뭐 한 번 풀 때 3 조, 5 조라는 그 돈들이 되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라고 치지만 다른 돈들을까지 다 풀었을 때 그 돈의 가치가 화폐를 그만큼 많이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반대의 말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뭐 10년 전에 짜장면 값이 5천 원이었다. 근데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1,000 원으로 변하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용어를. 그래서 보통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화되었다. 지금 요즘 뉴스를 보시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끝판왕이다." 이 얘기가 많이 들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도 10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들을 3 억에서 진짜 비싼 아파트들이 10 억이면 샀는데 지금은 진짜 비싼 아파트들 100 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많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면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이것 또한 좋을까요? 이것 또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균등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가급적 매년 2에서 3%는 넘지 말자."라고 이제 한국 그 경제에서도 많이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가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거나 이랬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많이 풀렸었고요. 점점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인플레이션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돈이 예를 들어 지금의 1,000만 원과 10년 후에 1,000만 원을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떨어질 건지를 좀 예상을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지금 대략 예상하는 게 10 년이 지났을 때 한 30-40%가 정도
깎여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쪼끔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게 어 예전에 한참 주식 공부해 주는 존니 아저씨, 그분이 맨날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은 휴지 조각이랑 똑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돈에 크게 관심이 없을 때는 '통장에 그대로 돈이 있는데 왜 저걸 휴지 조각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즉슨 '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게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러 종신을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화폐 가치들을 쪼끔 빨리 달러로 바꿔 가지고 보존하자는 뜻에서 이왕 단기납으로 목돈을 모을 때 '달러로 좀 모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종신들을 많이 하라고 하고요. 지금의 제가 그때도 여행을 해외여행을 가 보면 요즘에 많이들 느끼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다음 달에 인카에서 저희가 실적 달성하신 분들은 발리 여행을 갑니다. 이때도 달러가 너무 비싸져 있을까 봐 굉장히 무섭기는 한데요. 제가 작년에도 치앙마이를 갔을 때 그때도 1,400 원대였거든요. $100 바꾸는데 14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유, 이 달러가 너무 비싸졌는데 바꿀까 말까. 어쨌든 근데 치앙마이 가려면 달러를 써야 되니까 달러로 환전을 해야 돈을 많이 바꿔 주니까 '달러는 좀 바꿔 가자.' 또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도 많이 들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수표는 안 바꿔 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돈도 들고 갔어요. 근데 제가 달러를 다 쓰고 나서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5만 원짜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100로 돈을 바꾸는 거와 이 14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바꾸는 거는 치앙마이 돈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돈을 주더라고요. 아, 그때 좀 느꼈습니다. '기축 통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달러 모으기를, 그러니까 달러를 아까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달러가 점점 너무 비싸지면 내 돈이 더 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달러가 점점 비싸질수록 우리나라 돈 가치는 점점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가 비싸지는 순간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점점 크게 큰 폭으로 하락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사니까 우리나라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쪼끔 돈을 분산해서 모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또 몰빵해서 달러 모으기를 하는 것도 또 내가 내 돈으로 이렇게 달러 모으기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파는 달러 종신들은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또 너무 몰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좀 돈을 분산해서 돈을 모으는 좀 포트폴리오를 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달러의 환율을 보시면 제가 97 년도에 제가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때 IMF가 한번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1,962 원까지 1 달러 환율이 그만큼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 년도 제가 그때 대학원 딱 들어가는 시기였는데요.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어요. 그때 1,570 원까지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뭐죠? 이번에 계엄령 터졌을 때 그때도 1,500 몇십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1,300 얼마로 떨어졌다가 1,400 원대로 지금 또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달러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은 고점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꼬박꼬박 달러를 모아 보다 보면 10 년째 됐을 때 25% 확정 이자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확정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또 내가 달러가 또 모아져 있고 거기에서 플러스 확정 이자.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원화 고정 옵션 같은 걸 써서 또 더 달러 모으기 해 가지고 이걸 나중에 크게 이렇게 돈을 불렸을 때 그때 만일에 IMF 같은 이런 시기가 만일에 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때까지 모았던 달러의 평단가는 1 달러당 1,300 원이야. 아니면 1,350 원이야. 이렇게 해서 나는 20,000 달러를 모았어. 25% 이자를 받고 20,000 달러를 모았다. 근데 그때 됐을 때 달러가 떨어지면 굳이 그거를 달러 가지고 원화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달러가 비싸졌을 때 그때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달러 모으기를 하는 컨셉으로 저는 이걸 잡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정말 진짜 조그마한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많이 모아 놓는 것보다는 계속 적금으로 많이 모아 놓는 것보다는 달러를 많이 모아 놓으면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달러를 엄청 많이 모아 놨어.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경제 위기가 왔어. 그럴 때 진짜 그 유아인처럼 정말 달러를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산들을 좀 폭식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꼭 그 국가 부도의 날을 영화를 꼭 보시면요.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얼마나 달러가 강세하는지를 확실하게 조금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모르고 국가 부도의 날을 봤을 때 '아 우리 그때 맞다. IMF 때 저럴 때가 있었지. 근데 나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걸 보고 다시 제가 이 달러 종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시 이 영화를 봤을 때 '아 정말 우리나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돈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미국도 돈을 많이 푸는데 근데 왜 달러는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 말즉슨 우리나라의 돈보다 미국의 돈의 가치가 훨씬 현저하게 높고 미국의 돈을 푸는 수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돈을 푸는 수준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나라 돈과 달러의 높이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달러가 떨어지면 우리한테 너무 좋죠. 더 많이 싼 값에 모아갈 수 있는 시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달러를 좀 많이 모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남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달러 종신을 준비하는데요. 이 달러 종신도 원화 종신도 있어요. 1 0 0 인을 위한 원화 종신 보험도 있고 1 0 0 인을 위한 달러 종신 보험이 있는데 자 원화 종신 보험은 뭐냐면 원화로 돈을 모아 놓고 나중에 달러가 비싸졌 싸 싸졌을 때 그때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컨셉으로도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달러가 비싸니까 원화를 막 모아 놨다가 나중에 이 돈으로 달러가 싸졌을 때 그때 저축 전환을 해서 달러로 바꾸자라는 컨셉으로 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친구들과 여행 자금 모으기를 이 달러 종신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원화 종 1 0 0 인을 위한 원화 종신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상품이 이 상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상품은 원화로 쭉 모아가다가 차후에 10 년째 지나고 났을 때 해지환급률을 받으면서 그 저축 전환으로 바꿔서 달러가 싸졌을 때 바꿔야 되는 이런 상품이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달러로 계속 모아갔다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바꾸는 시점에 달러가 비싸지든 싸지든 상관없이 그냥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좀 너무 깊이가 없었어 가지고 그냥 거기서 교육시켜 주는 대로만 했었어요. 근데 우리 팀장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달러 모으기를 그냥 꾸준히 해라."라는 컨셉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그 제가 설계 받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저랑 가입 제안서 보는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가입 제안서를 열어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요. 우선 9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요. 9페이지에는 거기 보면 달러 가입 금액이 적혀 있고 보험 기간은 종신으로 되어 있고 납입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죠. 이 납입 기간은 5년을 선택하셔도 되고 7년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 우리 팀장님들한테 유리한 거는 7년 납이 좀 더 유리하기는 해요. 시책은 동일한데 납입 기간이 좀 더 길다 보니까 수당이 좀 더 높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일에 가입하는 날짜에 보험료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냐면 나는 원화 고정 옵션 100만 원 정도로 할 거야. 아니면 원화 고정 옵션에서 한 달에 30만 원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님께 설계를 해달라고 할 때, 매니저님, 원화 고정 110% 해서 100만 원에 맞춰주세요. 근데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이게 그 환율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0만 원 근사치 해주세요. 아니면 50만 원 근사치 해주세요. 아니면 30만 원 가까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매니저님들이 그 원화 고정을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설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제가 설계를 해 놓은 거는 지금 저희랑 같이 보는 자료는 원화 고정 최소 3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지금 보면 1 달러가 1,421 원으로 측정이 된 거예요. 이 가입 제한서 지금 저희랑 같이 보고 있는 5년 납을 했고 5년 납으로 그렇게 했더니 191.88 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1.88 달러를 보시면 가로에서 보시면 27만 얼마라고 되어 있죠. 그게 첫 번째 빠져나가는 월 보험료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올려놓은 거 보시고 있죠. 27만 2,680원이 첫 번째 나가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원화 고정 옵션은 첫 번째 달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가입 일로부터 30일 지나고 나서부터 원화 고정 옵션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다음 달부터는 원화 고정 옵션 금액으로 나갈 거예요. 라고 분명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첫 달 그분이 계약을 언제 했냐면 29일 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계속 보험료가 나갈 때는 우리 뭐 5일, 10일, 15일, 20일 이렇게 월 보험료 측정 나가는 날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 날 25일로 설정을 했는데 자, 첫 달이 29일 날 보험료가 빠져나갔잖아요. 첫 달 계약이 29일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 달이 29일 날이 지나야 원화 고정 옵션을 쓰는데 25일이 계속 보험료가 마지막 빠져나가는 달이었기 때문에 원화 고정 옵션이 안 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 그 1달러당 다시 계산이 돼서 금액이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30만, 예를 들어 27만 얼마로 해놨다.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30만 원이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30만 원이 안 빠져나가고 20 몇만 몇천 원이 또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고객님이 두 번째 달부터 30만 원씩 빠져나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20 몇만 원으로 빠져나갔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원화 고정 옵션은 반드시 내 가입 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원화 고정 옵션으로 내가 선택한 금액대로 나간다라는 걸요. 근데 이거를 팀장님들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고객님들한테 컴플레인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일에 오늘 이 날짜가 언제죠? 오늘 날짜가 뭐 19일인가요, 오늘? 오늘 19일인가요? 만일 오늘 계약을 했어. 그러면
다음 달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는 20일 또는 25 일로 저는 설정을 하는 걸 추천을 해 줘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원화 고정 옵션이 되니까. 그럼 내가 5일 날 예를 들어 계약을 했어. 그러면 5일 이후로 그 계속 보험료 빠져나가는 거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본인들 급여 날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일에 그 시점이 한 달이 안 됐다 그러면 꼭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때부터 원화 고정 옵션이 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달부터 원화 고정 옵션이 될 거다."라는 거를 꼭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라는 게 있죠 거기. 최소는 그래 110%인 거야 10%. 그러니까 272,680 원에서 10%를 플러스하면 30만 원이고 30%를 플러스하면 35만 5천 원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화 고정 옵션의 비율은 고객님들이 만일에 '아 이제 달러가 좀 많이 비싸질 것 같아. 근데 나 좀 여윳돈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원화 고정 옵션을 최대로 하고 싶어.' 그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플을 까셔 가지고 변경을 하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고정 옵션은 110에서 130% 까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유가 조금 돈에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30%도 많이들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 원화 고정 옵션이라는 걸 한 번 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화 고정 옵션을 쓰면 내가 지금 191.88 달러를 매달 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사고 남은 원화는 또 그 달러를 사 드리거든요, 남은 돈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달러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자 확정금리 25%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별도로 따로 분리를 시켜서 3.25%로 이자를 따로 연복리로 굴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해지할 때 그때 그 따로 모아 놨던 그 달러를 플러스 알파해서 돈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유가 있으시는 분들은 130%해 놨다가 좀 여유가 안 된다. 또 그럼 110%로 줄였다가 이렇게 조금 유동이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원화 고정 옵션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오늘도 저희 집에서 이제 그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화 고정 옵션이 자기는 한 10번 들어서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그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원화 고정 옵션은 19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9 페이지를 보시면 19 페이지의 네모 박스 안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달러 코스피 레버리지라고 해서 이게 이 달러를 내가 나는 가입 금액을 150 달러야 아니면 119 달러야 이렇게 딱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달마다 내가 이 보험회사에서 달러를 이렇게 사 모아 줄 거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달러의 환율은 1,430 원이야. 근데 다음 달에 달러가 갑자기 1,390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1,200 원대로 떨어질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1,500 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달러를 매달 사 들이는 금액은 다른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 보험료가 변화가 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왜냐면 근로소득자들은 내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벌어. 300만 원에 대해서 고정 지출이 정해지고 그리고 변동 지출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일정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달 달러를 사 들이는 금액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매달 월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하면 고객님들이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화 고정 옵션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화 고정 옵션이라는 거는 원화를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고정된 금액만큼 내가 보험 가입 금액만큼을 사 드리고 나머지 돈들은
또 따로 놔뒀다가 얘네들은 또 달러가 비싸지면 거기서 끌어와서 쓰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 19 페이지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그 빗금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매달 달러를 119 달러를 사 드릴 건데 내가 원화 고정 옵션 110%를 해서 또 남는 원화가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달러를 사 드리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빗금친 그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객님들한테는 훨씬 이득이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연복리 3.25%로 이자를 더 불려줄 거기 때문에 훨씬 나중에 그 돈이 꽤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저는 원화 고정 옵션을 가급적 110에서 130%까지 여유가 있으시는 분은 30%, 좀 여유가 없거나 하면 뭐 120% 선택해도 되고 110%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고정 옵션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 상품을 언제 때 들어갔냐면 1,290 원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1,400 원대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제가 이걸 가입을 한 지가 한 3 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3 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 근데 어 지금도 내가 저는 원화 고정을 110%를 해 놨어요. 근데 그 110%를 해 놨더니 내가 달러를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게 짜투리 돈들이 또 달러를 사 모은 돈 이 빗금친 바구니가 너무 안에 돈이 들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도 여기에서 돈을 좀 끌어다 쓰니까 이 원화 고정 옵션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고정 옵션한 금액보다 돈을 오버해서 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달러가 정말 폭등을 해서 내가 지금 워낙 고정 옵션 되어 있는 금액에 비해서 여기에 또 빗금 친 바구니에 있는 것도 또 다 끌어다 썼고 그랬을 때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 통장에서 따로 알아서 또 돈이 빠져나가요. 근데 거의 그럴 경우가 없다라는 거. 거의 110% 에서 뭐 120%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 금액에서 빼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달러가 얼마까지 지금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만일에 달러가 많이 올라가면 이 돈이 모아진 게 이 우리 그 짜투리 추가 보험료라고 하거든요. 그 짜투리 돈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없으면 내 돈은 조금 더 내야 될 수는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싸지면 싸질수록 우리한테는 너무 유리하겠지. 왜? 그만큼 싸게 달러를 많이 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원화 고정 옵션이라는 걸 써 놨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여 돈으로 인해서 또 달러를 사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싸지면 싸질수록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1,400 원까지 갈까 이랬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2-3년 만에 1,400 원, 1,500 원까지 이렇게 찍어 보는 걸 봤을 때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달러 모으기를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년 납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5년 납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7년 동안 꾸준하게 달러를 한번 모아 보자라는 뜻에서 저는 이제 7년 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화 고정 옵션은 꼭 사용하는 게 좋은데 110% 에서 130%. 자, 110% 라는 기준은 내가 처음 가입 들어가는 그 월 보험료에서 10%를 더 얹은 금액을 얘기를 하고 30%는 그거를 30%를 더 얹은 금액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 년째 지났을 때는 연복리 1%로 굴려주는데 저는 10 년째 딱 지났을 때 이때 공시이율을 볼 거예요. 공시이율을 봐서 1%의 이자보다 만일에 공시율이 더 높다 이러면 바로 저축 전환이라는 통장 기능을 쓸 거거든요. 그 저축 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 10 년째 됐어. 지금 제가 이때 들어갔을 때는 25% 까지도 안 줬어. 근데 지금은 해지환급금 표를 어디서 보냐면 17 페이지에 보시면 17 페이지에 보면 17 페이지에 10 년째 1일 됐을 때 24.91% 거든요. 그러니까 25% 정도의 이자를 준다는 거야. 그럼 25%의 이자를 내가 이때 10 년째 1일 됐을 때
공시율이 1% 이자 주는 것보다 만일에 4.3%야. 그러면 저는 이때 이걸 해지하지 않고 저축 전환이라는 기능을 써서 이거를 저축 통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 통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이 상품이 변화가 되냐면 저축 통장으로 바뀌면서 공시이율 이자를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공시이율 이자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 공시이율이 지금 4.5%란 말이에요. 그럼 4.5%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복리 1%보다 4.5%가 더 높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 가지고 4.5%가 더 높다면 저는 공시이율로 이자를 받아 먹기 위해서 그때 저축 전환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나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 다 필요해. 그러면 이때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해지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때 내가 199달러씩을 모아 가지고 지금 보험료 총 누계액이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퍼센테이지를 보면 25%, 그럼 예를 들어 30만 원씩 했을 때 이건 100만 원씩 했을 때가 55,000달러인 거지. 예를 들어 30만 원을 했다고 가정을 치면 아까 제가 가입 제한서 준 거를 보면 110 1100 11,512달러란 말이에요. 만일에 이 달러가 내가 이때까지 모아 놨던 달러란 말이야. 근데 내가 1달러랑 다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때 내가 이 돈을 찾으려고 할 때 내 평균가보다 달러가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싸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봐 가지고 굳이 달러가 너무 싸져 있으면 바꾸지 말고 그냥 저축 전환을 바꿔 가지고 이걸 계속 이자를 불려 나가듯이 저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때 이때 이제 저축 전환을 하면 해지를 하든지 저축 전환을 하든지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전환을 하거나 해지를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사라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다가 내가 혹시나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 그럼 사망보험금을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냈던 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줍니다. 해지 환급률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주는 거고 나는 이거를 어쨌든 그때까지 살아 있어. 사망하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이거를 해지할 거야? 아니면 저축 전환을 해서 나는 계속 비과세 통장을 쓸 거야. 두 가지의 버전으로 그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냥 10년째 1일자 됐을 때 그때 미국 공시율을 봐 가지고 그럼 메트라이프에 전화를 해 보면 되겠죠. "공시율 몇 프로예요?" 물어보면 "몇 프로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럼 그때 봐 가지고 저축 전환을 할지 아니면 그때 달러가 미친 듯이 올라 가지고 '아 그냥 이때 다 찾아야 되겠다.' 해서 해지하고 달러로 받아서 그걸 달러로 받을 수도 있고요. 원화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달러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달러를 그냥 원화로 바꿔 주세요 해서 원화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화로 바꾸면 그때 내가 샀던 달러 원의 평균가에 비해서 훨씬 달러가 올라져 있으면 그만큼 달러의 환치기를 또 할 수가 있는 또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때 해지를 하지 않고 10 년째 1이 됐을 때 그냥 저축 통장으로 바꿔서 저축 통장으로 바꿨을 때 우리은행 외화 트래블 카드랑 다 연동을 해 가지고 저는 그 카드로 외국 나가서 이제 달러 이제 트래블 카드 쓰듯이 그런 식으로 쓸 거고 필요한 돈은 또 찾아 쓸 거고 이런 식으로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하고 여러 개의 은행이 있는데 우리은행이 제일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렇게 쓸 예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복리와 단리에 대해서도 쪼끔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단리는요. 그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 가지고 이해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단리 계산 방식은요. 내 원금 예를 들어 10만 원씩 예를 들어 모아 가고 있어. 그래서 1 년이 되면 1 년의 이자가 예를 들어 10% 야. 10% 주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10%로 가정을 했을 때 10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뭐 100만 원씩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원금이 1,200만 원이 됐어. 1,200만 원에 10%, 10% 이렇게 이제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또 이제 거기에서 곱하기 5년 해 가지고 이제 총 원금과 이자를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1,000만 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이자는 500만 원이야.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해야 총 금액 이 부분들을 단위 계산 방법이라고 하고요. 내가 원금에 이자를 플러스를 했어. 그리고 곱하기로 불어나는 게 복리이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리이자는 근데 이렇게 10년짜리 상품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동행 플러스 이런 것들은 복리이자로 불어나는 게 20년, 30년 이렇게 들고 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자가 불어나는 게 원금 플러스 이자 곱하기 이자 이런 식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크게 불어납니다. 근데 우리 그 IM라이프 같은 경우 연금인데 똑같이 단위로 그건 굴러가거든요. 그냥 내가 원금 곱하기 이자를 준대. 거기에 플러스 또 원금 곱하기 이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복리 이자로 불러갔을 때는 30년이 지났을 때 뭐 6배, 7배가 불어난다면 단위 이자로 불어났을 때는 2배, 3배까지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와 복리의 차이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메트라이프 지금 달러 종신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복리 이자를 크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시이율이 더 높으면 공시이율대로 나중에는 전환을 시켜서 저축 전환 기능을 써서 복리 이자로 불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공시이율대로 더 큰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나중에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축 전환은요, 딱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저축 전환. 근데 이때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저축 전환을 하실 때 피보험자를 I로 변경을 보통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중에 유학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자금으로 쓰라고 아이들 이름으로 지금 가입이 안 되니까 종신보험은 1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지고 있으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걸 가입해주고는 싶은데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이 안 되니까 부모님 이름으로 보통 가입을 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을 했다가 딱 10년째 1일 지났을 때 15세 이상의 아이들이 됐다. 그때 피보험자를 I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로 변경을 해주면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사라집니다. 피보험자가 엄마였다가 아이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사라지고 아이의 이제 통장으로 연동을 해서 그 트래블 카드라든지 이런 걸 연동을 해서 애들이 계속 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들의 유학 자금으로 이걸 많이들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트래블 카드로 나중에 우리은행 트래블 카드로 다 연동해서 쓸 예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축 전환을 할 때도 나이의 시점이 있어요. 70세부터는 전환이 안 돼요. 간편보험 이게 달러 정신도 간편이 있고 건강체가 있거든요. 건강체 같은 경우 70세부터는 전환이 안 돼요. 그리고 간편 같은 건 75세부터는 전환이 안 돼. 근데 대부분 이때 전환을 안 해주겠죠. 그 전에 다 전환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전환되는 시점 그 한계선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축 전환 기능으로 저는 바꿔 쓴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그 저축 전환 기능을 안 바꾸고 저는 이거를 계속 그냥 여기 보시면 환급률이 쭉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이 저축 전환 기능으로 안 바꾸고 피보험자로 아이 이름으로 변경해 주면 안 되냐라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축 전환 기능을 안 바꾸는 이상은 피보험자 변경은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10년째 1일이 됐을 때 이거를 저축 전환 기능으로 바꿔서 달러 입출금 통장으로 쓸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공시이율대로 이자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일에 달러가 싼 시점이 왔어. 그럴 때 달러 추가 납입을 계속 할 거예요. 추가 납입을 계속해서 공시이율 이자를 또 계속 불려가면서 계속 저의 그냥 달러 입출금 통장으로 계속 쓸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을 해지를 하지도 않았고 이 상품은 저축 전환 기능을 써서 그냥 저축 통장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시이율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평생 비과세 달러 통장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그렇게 바꿔놨어. 그럼 내가
달러가 굉장히 비싸지는 시점이 왔어. 그러면 다 빼쓰지 말고 한 10% 20% 정도 좀 남겨 놨다가 나머지는 빼고 그걸 원화로 바꿔서 우리는 원화를 찾아 쓰고 또 이제 달러가 싼 시점에 오면 또 달러 거기 추가 납입을 해서 계속 공시이율대로 굴러가면서 계속 달러 입출금 통장으로 써도 무방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 인출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자 4회까지는 무료이고요. 12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5회부터 12회까지는 인출 금액의 0.2% 또는 2달러 중에 작은 금액으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1 년에 4번 이상 돈을 뭐 찾을 기회가 그렇게 많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입 제한서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지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으로 변동이 됐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1억 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를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상품은 단점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 상품 가입 자체가 잘 안 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건강체 같은 경우는 3 개월 이내에 병원 갔다 온 이력이 있냐? 1년 이내에 재검사 소견 뭐 추가 검사 소견이 있냐? 5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 이력이 있냐? 뭐 동일한 질병으로 7번 이상 병원을 갔다 온 적이 있냐? 30일 이상 약 투여한 적이 있냐? 5년 이내에 6대 질환이 걸린 적이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건 가입할 수가 없어. 왜? 종신보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종신보험은 그런 게 좀 까다롭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입원 수술 이력이 있는데 건강체로 우선 선심사를 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 하면 간편으로는 간편보험은 325 보험이라고 해서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만 없으면 되고 3 개월 이내에 뭐 병원 초진 뭐 예를 들어 최초 진단 이런 것만 없으면 되고 5년 이내에 이제 암내심 6대 질환 이런 게 없으면 되거든요. 그럼 간편으로 가면 되는데 건강체랑 또 간편 같은 경우는 10 년째 됐을 때 해지 환급률 차이가 쪼끔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표도 나중에 한 번 더 올려 드릴게요. 그 표로 보면 이제 간편하고 건강체가 해지 환급률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달러 통장을 하기 위해서 달러 비과세 통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 거 하나 저희 남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2개를 가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는 처음에는 '아 이게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 해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20 몇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때 이제 설계사들 가입 자기 이름으로 가능할 때 그때 시책도 준다. 왜 설계사들 이름으로 가입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시책을 안 줘요. 시책이 굉장히 보너스가 큰데. 그래서 그때 한번 반짝 설계사들한테 시책 줄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냥 그때 좀 돈을 크게 넣을 걸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1 월부터 저희 신랑은 이제 달러 종신을 제가 50만 원씩 그냥 납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저는 예상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달러 모으기를 좀 많이 모아 가자.'라는 생각에 달러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주시면 뭐 질문이 있었습니까? 질문 없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공시이율과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외화 보험이기 때문에 미국 공시이율대로 굴러간다. 그래서 10 년째 1일 지났을 때 공시이율이 높냐, 1% 연복리 이자가 높냐를 계산을 해 봤을 때 더 공시율이 높다. 그러면 1% 복리 이자는 어떻게 아냐? 우리 이거 해지 환급표 우리 아까 제가 16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1%씩 이자가 늘어나는 게 보여요. 이 금액만큼 늘어나는 것보다 공시이율로 계산을 해 봤을 때 더 높다 하면 저는 공시이율로 바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시이율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지만 미국 공시이율은 높기 때문에 만일에 이자를 더 준다고 하면 저축 전환 기능을 10 년째 1위 됐을 때 저는 바로 바꿀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통장 외화 통장을 비과세로 만든다라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은행에도 보면 이렇게 달러 모으는 통장들 있거든요. 이자가 정말 몇 프로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행에서는 너무 이자를 안 쳐 줘서 저는 이렇게 달러 통장을
외화 보험으로 비과세 보험으로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축 전환을 바꾸는 순간 사망보험금하고 이런 기능들은 싹 사라집니다. 그걸 꼭 인지하시고요. 근데 만일에 이 보험을 내다가 내가 만일에 아직 해지환급률도 우리 못 받은 상태고 내가 이 돈을 아직 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사망을 하게 됐을 시에 사망보험금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그건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고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가입 제안서를 볼 때는요. 처음에 고객님한테 10페이지를 처음에 이제 보여주거든요. 자, 지금 너는 5년 납을 선택을 했고 너가 원화 고정 옵션 10%를 했을 때 30만 원으로 선택하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지금 시점에 봤을 때는 매달 191.88달러를 모아갈 수 있어. 근데 원화 고정 옵션이라는 건 10%를 더 얹어서 원화 보험료를 변동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고정 옵션을 쓰는 거야. 근데 남는 돈에 대해서는 또 달러를 사 모아서 그거는 3.25%로 계속 연복리 이자로 굴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첫 달 보험료는 위에 27만 2,680원이 빠져나갈 거고 지금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가 됐을 때 네가 지금 2회차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게 30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금액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원화 고정 옵션이 써질 거야. 라는 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를 보여주냐면 그 다음에 페이지 보여주는 거는 우리 이제 해지환급률표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자, 10년째 네가 총 낸 보험료는 10년째 1위를 보면 11,512달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네가 이때까지 낸 보험료는 11,512달러야. 근데 우리는 원화 고정을 옵션을 썼잖아.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돈을 또 달러를 사 모으기를 해서 연복리 3.25%로 굴려줬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약 환급금을 보면 14,380달러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거야. 왜? 우리는 원화 고정 옵션을 해서 더 조금씩 달러를 사 모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자는 연복리 3.25%로 10년 동안 굴려졌던 돈으로 나중에 더 플러스가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4,380달러는 25% 계산한 금액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19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자, 원화 고정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달마다 달러가 금액들이 다 계속 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달러의 그 원화 내가 낸 보험료들을 변화를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에서 30% 정도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 네가 좀 더 여유가 되면 30%로 고정을 시키고 그냥 10%만 고정하고 싶대도 10%만 고정을 해도 돼. 그래서 10%로 고정을 하면 이 돈이 계속 쭉 이 금액대로 일정하게 계속 빠져나갈 거야. 라는 걸 설명을 해줄 때 이 페이지를 봅니다. 막 밑에 그 계산 방식이 있는데 계산 방식을 보면 막 머리 아프니까 매달마다 달러가 사들이는 금액들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는 매달 보험료가 변동되면 그런 것도 좀 피곤하잖아. 그래서 원화 고정 옵션이라는 걸 써가지고 네가 보험료 내는 건 일정하게 계속 돈을 나가지만 내가 달러를 사들이는 금액들은 점점 이게 남은 돈에 따라서 점점 좀 사 모으는 금액들이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설계사는 가입하고 시책을 안 주고 수당을 줍니다. 시책이라는 거는 우리 그 500%, 600% 이런 걸 시책이라고 하거든요. 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사는 보너스가 없어요.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래서 보너스는 안 주고 그 수당만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계약을 보통 많이들 넣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 이름으로 계약을 넣잖아요. 그것도 남편이라고 해서 또 막 가족이 또 체크한다? 저 가족이 절대 체크 못하게 하거든요. 그 남편은 그냥 소개에다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지인으로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시책은 나옵니다.
혹시 자, 또 이사님 여기서 질문 또 네. 해도 될까요?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가입을 해놓고 네. 만약에 달러가 막 떨어져가지고 더 사고 싶다 그러면 어, 네. 뭐 가입 시점 뭐 몇 개월 상관없이 그냥 전화해서 바로 뭐 좀 더 넣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원화 고정 옵션을 최대로 올려주세요 하면 돼요. 아, 어. 최대로. 왜냐면 딱 가입 음, 들어가는 보험료는 변동은 안 되고 원화 네. 고정 옵션을 더 늘릴 수는 있어요. 아, 그러면 금액은 30%로 변동이 안 되고. 늘리면 돼. 아, 네. 금액은 더 할 수가 없네요. 네네네. 아, 네네,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금액을 넣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부담돼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럴 때는 그냥 원화 고정 옵션을 좀 더 늘리면 돼요. 30%로. 아, 네. 알겠습니다. 고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어 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돈이 예를 들어 30만 원을 7년 납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30만 원 곱하기 12에서 7 년을 하면 원금이 2,525 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걸 20%로 이자를 받아.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500 하면 이게 3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30만 원을 7 년을 납입을 했을 때. 근데 이게 3천만 원과 우리가 3천만 원을 지금 뭐 예를 들어 달러가 1,400 원이다 하면 뭐 예를 들어 25,000달러가 뭐 3천만 원이 지금 가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훨씬 10년 후에 봤을 때 저는 이 달러가 우리나라 돈보다는 그래도 가치를 좀 방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이제 다 뭉개트릴 거다. 그래도 전 세계 기축 통화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보다는 그래도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외화 모으기도 더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엄령이 터지고 IMF도 겪어봤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겪어봤지만 '왜 그때 이런 걸 몰랐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알게 되어서 달러 모으기를 이자를 또 많이 주는 이런 장기 상품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비과세 혜택도 누리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의사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정말 이걸 많이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공략하셔도 굉장히 좋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막 제가 이걸 설명하면 "이 상품 정말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들 유학 자금으로 만들어 줘도 되겠네. 그럼 이거 나중에 증여세 이런 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 증여세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피보험자 I로 변경을 해 주면 계약자가 변동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애가 돈 다 썼으면 끝나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자금은요, 증여세에 포함이 안 됩니다."라고 저는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공약도 하기가 좋습니다. 자, 원화 고정 옵션 금액은 그럼 3.25% 연복리로 굴러가다가 10년 차 해지에 해지환급금 플러스 그쵸, 그쵸, 그쵸. 해지환급금 아까 해지환급률에 적혀 있는 그 금액에서 플러스 우리 제가 이거 캡처해 드릴게요. 매트라이프 이거 상품 가입하신 분들 보면 본인한테 이런 게 날라올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도 달러 중심 가입 많이 하셨잖아요. 가입하시면 매트라이프 요거를 단톡방에다가 캡처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원화 고정을 22만 7천 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때 10%가 22만 7천 원이었어. 근데 그때 기본 보험료가 내가 147.60 달러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147.60 달러를 매달 사들이고 있어. 근데 22만 7천
$47.60가 207,820 원인 거야. 그러면 남는 돈이 19,180 원이에요. 그 19,180 원을 또 달러를 사들이니까 13.63달러를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계속 추가 납입 보험료가 남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 가지고 이거를 연복리로 따로 굴려서 3.25%로 굴려줄 거야. 그럼 내가 나중에 저축 전환을 하든 아니면 해지를 하든 이때 해지한금금 플러스 이거 굴러간 금액을 같이 플러스를 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달부터 원화 고정 옵션을 쪼끔 더 늘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사님, 예. 그 왜 10 네. 년 뒤 10 년차 1 일체 해지를 할 수도 있고 저축 전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축 전환 안 하고 그냥 이걸 갖고 있겠다 하면 추가 납입 없이 그냥 계속 유지가 그냥 되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 아 해지 추가 납 네. 환급금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요. 맞죠. 그 추가 납입은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5년 납입하고 5년 놔두고 그다음에 그냥 해지를 할지 말지 저축 전환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축 전환을 해서 만일에 그때 공시율이 높다. 이 네. 1% 이자 늘어나는 것보다 이 공시율이 더 이자를 많이 줘. 네. 그러면 저축 전환을 해서 계속 굴려가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빨리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이 "그 음. 돈을 더 내야 되냐." 막 이렇게 아니 얘기하시 안 내도 돼. 맞죠? 아 오케이. 안 내도 돼. 오케이. 안 내도 음. 되는데 나는 더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자라는 뜻에서 음. 공시율이 더 높을 거니까 그때 봐 가지고 이제 저축 전환을 해서 그냥 공시율대로 이자가 굴러가게끔 놔두자는 거죠. 네. 예. 원화 고정 옵션을 130 에서 120%로 바꿀 수도 있고 110%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매달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피보험자를 바꿔서 저축 통장으로 바꿔도 계약자 엄마면 엄마가 통장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피보험자를 예를 들어 아이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 피보험자 통장으로 피보험자 통장으로 바꿔도 계약자가 엄마면 엄마 통장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계약자가 주인이니까 피보험자로 애 이름으로 바꿨다. 증여 때문에.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은 증여세에 포함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계약자가 아이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증여세 이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증여세를 안 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피보험자만 변경해서 아이가 그냥 계속 뺏을게끔 해 놓으면 되겠죠. 근데 계약자까지 변경을 하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이 돈을 엄마에게 증여를 받은 걸로 됩니다. 뭐든지 계약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졌을 때 추가로 잠깐만요. 달러가 떨어졌을 때 추가로 더 내고 싶다면 동풀처럼 추가 납입은 안 되고 내 원화 고정 옵션을 늘리는 방법뿐. 왜냐면 이게 추가 납입한다고 해서 25% 이자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축 전환하고 나서 추가 납입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이사님 네. 그 십 15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16세 딸한테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16 세가 사실 그 돈을 낼 수 있는 응. 수준이 아니잖아요, 학생인데. 그쵸. 근데 그거는 "아이들 용돈으로 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따로 붙지는 않는 거죠. 네네. 그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네. 막 몇백만 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죠. 괜찮다. 아 네. 오케이. 왜냐면 아이들은 의외로 용돈을 많이 받아요. 아. 그래서 저는 아이들 통장으로 그래서 이거 바로 돈 빠져나가게끔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어머니 계약하시는데 계속 이 아이 음. 이름으로 하면 10년 뒤에 이걸 음. 파는데 증여세가 나오지 않냐. 그거는 그래서 "아이 용돈으로 냈다."라고 맞아, 하면 돼요. 맞아. 어머니 어차피 그 통장 주인이 계약자 음.
학생 이름으로 나갈 거라서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렸는데 혹시나 걱정돼서 자꾸 요새 예. 증여세 이런 얘기가 많아서 맞아요. 근데 아. 알죠? 이 증여세 쪼끔 가지고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 아 그리고 아이들 용돈으로 충분하게 받아서 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음. 엄마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용돈을 받았는데 이걸 적금에다 넣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주식에 넣기도 좀 그렇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동풀 진짜 가입 많이 시키거든요. 그냥 이거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아이들 계속 용돈 받을 때마다 계속 그냥 넣자. 그래서 그 통장 연동시켜서 다 이제 인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증여세에 크게 신경 안 해도 된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좀 물어봐 주십시오. 아 저 쌍꺼풀 좀 잘 됐나요? 제가 43년 만에 쌍수를 해 가지고 정말요. 이미 돈 낸 사람 가입 당시 부모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 거라 하던데 이 말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증여세는 반드시 계약자를 변경을 해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피보험자만 변경을 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왜? 이 상품의 주인은 계약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이 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 주고 싶다. 그러면 증여세 이슈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증여해 주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뭐 10 살에 2천만 원, 뭐 20 살에 2천만 원, 뭐 또 뭐 때 5천만 원 이거 그 기준 있잖아요. 그렇게 해 줘도 됩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충원 팀장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충원 팀장님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중에 이 돈이 더 많이 크게 불어 가지고 계약자를 변경을 해 주면 더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않냐라는 뜻이고 막 지금 막 이걸 물어보시는 팀장님들은 막 몇백만 원 내는 거 아니잖아. 한 달에 막 3,400만 원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돼서 막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 변경 시에만 증여세 이슈가 있고요. 계약자가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의사 원장님들을 많이 상담을 해 보면 원장님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계약자로 해 놓고 피보험자를 자기로 해 놓고 수익자를 아들로 해 놨어. 근데 그 아이는 5 살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아빠가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5살이 돈을 벌 수가 있을까? 그 사망보험금을 10억을 받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돈을 벌면 그때 아빠 이름으로 피보험자를 해서 자기 그냥 "너는 저축하지 말고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너는 내 사망보험금만 내." 이러면 이거는 이슈가 안 되거든요. 내가 돈 번 거에 대해서 냈기 때문에. 근데 그 5살 아이가 아빠 사망보험금을 한 달에 200만 원씩 어떻게 내겠냐 이거예요. 근데 정말 똑똑한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오피스텔을 태어날 때부터 물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월세 200만 원씩 나오게끔 해 가지고 증여세도 그때 내고 그래서 이제 그 200만 원씩 뭐 500만 원씩 이렇게 나오게끔 해 가지고 그걸로 아버지 사망보험금,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 놓으신 분들은 당연히 나중에 사망 시에 상속세 문제가 되겠죠. 자, 증여 상속은 계약자 변경 시에 일어난다라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계약자가 돈을 내야 되는 게 맞죠. 돈을 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피보험자만 변경을 해서 쓰다가 만일에 증여세 이슈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쪼끔만 남겨 놓고 빼버리면 되잖아, 나머지 돈을. 굳이 그거를 다 남길 필요가 음. 있을까요? 그래 나는 그렇게 좀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다 쓰면 우리 '아 유학 자금으로 썼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유학 자금은요 증여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음. 그거는 세금에 포함이 안 돼요. 피보험자 변경, 엄마에서 아이 시 증여가 없다면 굳이 계약자 아이로 그치 전환할 필요가 없지.
계약자 전환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이만 피보험자 변경해 주고 그냥 아이가 다 쓸 수 있게끔 해 줘도 되지. 음. 그리고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변경 안 했다 해도 그 엄마 통장으로 연결해서 엄마 통장 주면 되잖아 그냥. 트래블 카드랑 우리은행 트래블 카드랑. 거기서 그냥 미국에서 아무 데나 뭐 외국에 나가서 그냥 요즘 트래블 카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달러를 이렇게 탁탁탁탁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체크카드 탁 넣으면 돈 딱 이렇게 수수료 없이도 돈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을 때 트래블 카드로 그 연동돼 있는 은행에 그냥 편의점에 가더라도 수수료 없이 돈이 인출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어? 저처럼 안전제일주의 성향인 고객님은 동풀, 달러, 종신. 이거는 답이 달라요. 동풀은요. 동풀은 내 미래 자산을 크게 불리기 위한 전략으로 그냥 미국 주식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이 달러 정신은 달러로 모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 동풀 같은 경우는 어 나의 미래 자산들을 좀 그래도 S&P 500 나스닥 100이 지금 30 년, 40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매년 평균 10%의 수익률이 나다 보니까 복리 이자로 10%가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불리자는 뜻에서 동풀을 가입을 하는 거지 이 달러 정신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동풀이 정말 괜찮은 상품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는데 돈을 잘 못 버는 이유가 막 오르는 걸 보면 막 빼고 싶어. 막 그 돈을 '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찾고 싶단 말이야. 근데 동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꼬박꼬박 내 나비 보험료 그냥 적립으로 모아가는 거야. 그럼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 그거를 20 년간 30 년간 묻어 놔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큰돈이 불어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장 폭락 왔다. 그러면 목돈 있으면 다 때려 넣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장, 한국장이 올라갈 때 빨리 내 마이너스 수익 난 게 지금 4 년간 저렇게 묶여 있거든요. 1 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 2천 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남은 거지. 근데 지금 이제 6천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미국 주식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S&P 500 나스닥 100은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빨리 올라와요. 근데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저 빨리 국장이 올라주고 내 원금 회복만 하면 저 금액을 찾아 가지고 미장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거예요. 미장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계속 추가 납입을 계속적으로 많이 분산해서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예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종신은 달러 모으기와 내 돈의 내 원화를 가치를 떨어지는 걸 좀 해치하자. 그리고 달러를 그냥 꼬박꼬박 모아 가 보자. 근데 확정 이자 25% 준다잖아. 이런 개념이고요. 동풀 같은 경우는 그냥 S&P 500 그래 나스닥 100 미국 주식 좋은 거는 알겠어.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나는 그 미국 주식을 해 보려고 하니 세금을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대. 이런 거 다 귀찮고 나는 그냥 온리 비과세 나중에 받아 쓰고 싶어. 이러면 동풀 가입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동풀을 해 주면 얘네들은 금액은 작게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 금액을 30만 원씩 20만 원씩 한다고 쳐요. 금액은 작게 들어가지만 기간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크게 복리 효과를 나중에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오늘 28 살짜리 그 치과 의생사 후배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벌써부터 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노후 자산이라는 건 그냥 너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분산해서 돈을 분리해 놓는다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이건 결혼을 하든 뭐 하든 깨 쓰지 말고 계속적으로 돈을 적립해서 가다 보면 네가 40 살에 그만두든 50 살에 그만두든 일을 그만두더라도 네 노후 자산 준비해 놨는데 이거 계속 이제 불려가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근데 치과 의생사들은 대부분 40이 지나고 나면 원장님들이 되게
능력이 없으면 눈치를 많이 준다. 그랬을 때에 네가 과감하게 병원을 그만둘 수 있는 이런 또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30만 원씩 준비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그 서면 청약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카페에도 예전에 올려 놨는데 보시면 그 미성년자 청약서 이거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고런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쪼끔 이게 서면 청약이 진짜 어려워요. 저 맨 처음에 그 달러 종신하고 막 매트라이프 미성년자 그러니까 15세 이상부터 달러 종신은 가입은 가능하나 미성년자잖아. 그래서 이게 모바일로 안 되는 거예요. 서면 청약할 때 진짜 뭘 까다로운 거야. 빠꾸도 진짜 많이 당했어. 그 뭐 동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계약 그 매뉴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할 때도 아이 이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본 계약 기본 증명서인가? 그걸 아이 이름으로 또 떼시면 됩니다. 그래 또 예를 들어 빠꾸 당하잖아요? 또 뭐 서류 내면 돼요. 뭐 너무 겁 안 내셔도 됩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게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이 있나요? 없나요? 질문 없지요? 있나요? 없지요? 예. 제가 이 달러 종신하고 동풀은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거 수없이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해 절대 잘하는 사람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 어 정말 이게 그 이해가 되실 거니까 저도 이제 그 매트라이프 남기현 지점장님한테 수없이 많이 물어보고 수없이 통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알게 된 거라. 근데 예전부터 제가 남기현 주점장님을 좀 잘 알았더라면 저는 제 친구들 모임 통장을 100만 종 원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달러로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은 지금 저게 달러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저 돈이 달러가 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원화가 모아져 있는 것들을. 그래서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그 달러. 아 살짝 두렵기는 한데 "우리 50세 때 이걸로 유럽 여행 가자." 이렇게 해서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달러로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원화 30만 원을 7 년을 납입을 했어. 그 10 년째 때 20% 이자 준대. 그러고도 그거도 이자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단위로 치면 한 6% 정도 이자가 돼요. 근데 그게 10년 후에 그 돈이 가치가 얼마가 되어 있겠냐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돈의 가치에 떨어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금과 예금은 그냥 내 돈을 보관해 주는 보관 장소인 거지 절대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자가 마이너스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모으고 불리려면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 동행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금 모으기잖아요. 내 노후 자산 만들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 원금을 손실할 수 있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저는 어 그래도 은행에 넣는 거보다는 확실하게 나는 훨씬 더 큰 이자가 불어날 거라는 거를 확신을 하고 미국 장이 우리나라 장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걸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확신 있게 하는데 근데 이게 막 마이너스가 나면 나는 더 신이 나서 돈을 더 넣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저도 제가 주식을 해 보면서 그걸 알게 됐거든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돈을 못 넣어. 내 돈이 없어질까 봐. 근데
국장은 그럴 수가 있어요. 국장도 근데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올라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거. 근데 저는 미국 주식장 그래도 S&P 500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 생각하고 '내 돈의 방어를 꽤 잘 해줄 거다.'라는 게 확신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돈을 더 넣을 거라는 게 저는 계속 그렇게 지금도 넣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추가 납입 지금 수익률 제 거를 보여드리면 동풀은 추가 납입은 지금 20%의 수익이 있어요. 저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 연도가 미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뭐야 사업비를 빼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15% 이상 수익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할 건데 안정형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연금은 그냥 그 단리로 불어나는 IM 라이프 있죠. 그냥 그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 욕 덜 들어 먹어. 마이너스 나면 계속 욕 들어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막 저처럼 이렇게 확신해 가지고 "야 이럴 때 빨리 추가 납입해." 저는 제 고객님들한테 마이너스 저렇게 4월 달에 마이너스 났을 때 "빨리 추가 납입 더 하라."고 막 엄청 제가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줬는데 그 고객님들이 그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 확 더 들어가니까 지금 더 크게 수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들 변액에 학을 띠신 분들이 보면 예전에 차이나 펀드, 봉주루 펀드 이런 데 넣어 가지고 20 년이 지나도 수익률이 20% 밖에 안 난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때 2007 년도에 저 오늘도 선생팀장이 그걸 봐 2007 년도에 그때 예를 들어 동풀같이 미국 주식형 펀드에 넣었다. 7배 이자 불어났겠지. 이게 이제 그만큼 선택을 잘해야 한다. 그때도 저 봐요. 메트라이프는 2005 년도부터 저 상품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700%의 수익률이 났다고 20 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에 마이너스가 온다 땡큐지. 돈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추가 납입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갈 때. 그리고 저처럼 연금 개시를 해서 쓰지 않고 필요한 돈만큼만 찾아 쓰고 또 돈을 계속 불려서 이렇게 쓰실 분들은 어쨌든 연금 개시를 90 세까지 안 해도 되니까. 연금 개시하는 순간 펀드는 스톱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돈을 불릴 거예요. 그때 되면 더 돈이 눈사람처럼 더 많이 불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돈이 1,000만 원의 10%와 10억의 10%의 차이는 꽤 크기 때문에 저는 더 그렇게 크게 불려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첨부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각각 한 부씩 이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 기준으로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하시면 돼요. 19세 이하. 자, 오늘 이만큼만 하면 되겠죠? 다들 이해하시죠? 이거 벌써 또 10시 반이네요. 나 오늘 1시간만 하고 끝낼랬는데 죄송하네요. 1시간 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또 줌을 켜서 제가 계속 또 교육해 드릴 거니까 한 번 들어서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확신을 하는 게 어 우리가 저도 원화 단기납은 저는 3 개나 있어요. 3천만 원 만들기, 5천만 원 만들기, 2천만 원 만들기 3 개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왜 달러를 몰랐을까? 막 이 생각을 좀 막 하는데 어쩌겠어요. 저건 원화는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때는 제가 원화 들어갔을 때는 18% 이자가 막 그랬거든요. 그것도 높다고 막 가입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달러 같은 경우는 25%의 확정이자 그리고 원화 고정 옵션도 있어. 그리고 시책도 높아. 수당은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당은 높지가 않거든요. 시책도 높죠. 그래서 내 거 가입하고 싶으면 남의 편, 소개 고객이라 생각하고 지인의 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라고 체크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남의 편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 이사님. 달러랑 금은 필수예요. 달러, 금. 이사님. 네.
그 저는 이거 예. 가입하는 것까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네. 혹시 예. 그 미성년이 다 사인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서류가 만약에 거기서 뭐 만약에 뭐 엄마 동의를 잘못했거나 뭘 잘못했거나 하면 어어. 보험금이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어어어. 그럼 계약이 잘못된 거잖아요. 아 잘못되기보다는 서류 수정하면 됩니다. 아 그걸 저희가 다시 고객님한테 어머니한테 가서 수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머니한테 수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 뭐 여기에 체크를 할 걸 다른 데다 체크를 했다. 네. 그러면 그냥 저희가 검은 줄 두 줄 긋고 그 네. 고객님 이름 필체대로 좀 비슷하게 살짝 조그맣게 적어 놓고 네. 그리고 다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 사인을 잘못했으면 사인은 다시 받아야 되죠. 사인도 이렇게 두 줄 긋고 살짝 비슷하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아. 괜찮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서면 청약 어제 했는데 처음인데 모자 너무 어려운 걸 하셨어요, 서면 청약을. 모자가 짜증을 얼마나 내던지. 진짜, 그쵸. 진짜 왜냐면 저도 서면 청약 처음 할 때 계속 보안이 떠 가지고 서류가 정말 지저분하게 될 정도로 그럴 예 때가 지금 있었거든요. 너무 걱정 긴장돼요. 내일 심사가 또 그거 될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어떻게 수정하시면 된다." 요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제일 예. 궁금한 게요. 제가 어제 서면 청약을 다 받긴 했는데 예예. 이게 회사 서류 보관용에 예. 보시면 그거 계약자 말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개인용 강화된 고객 확인서? 아니 그거는 받았어요. 근데 예. 그거는 친권자는 이제 친권자만 보호자 받으면 되고 계약자는 네네네. 학생 이름으로 받으면 되는데 네. 잠깐만요. 회사 보관용? 네네. 회사 보관용에 네.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보내 드릴게요. 예. 왜 회사 보관용에 법정 대리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엄마가 쓰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한글명에 제일 위에가 엄마가 되는 거죠, 계약자가. 네. 아 사인을 학생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한글명 거기다가 그러니까 친권자 거기에 응. 엄마 이름을 써 놓고 엄마로 다 해 놓고 응. 인제 막 바쁘니까 밑에 막 다 사인하는 걸 다 애기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학생 이름으로. 그거는 줄 긋고 엄마 다시 이름 엄마 이름 넣고 적으시면 돼요. 저 엄마 이름 적고 그냥 사인은 엄마 비슷하게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친권 그거 하는 게 2장 있더라고요. 맞아요, 2장 다 맞아요. 그렇게 받아야 되죠. 계약자랑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맞죠? 네. 예. 그래서 그 계약자는 아이 이름인데 밑에 뭐 아빠 이름 써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네. 보호자. 네. 상관없고. 근데 이제 네.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그 엄마 이름, 음. 엄마 사인. 네. 고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작성자 있잖아요. 네. 작성자 예 그냥 그 두 줄 긋고 그냥 엄마 아 이름 적고 사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줄 끄은 데다가 엄마 사인 작그랗게 한 개 해 놓고. 알겠습니다. 예. 너덜너덜해도 괜찮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서면 청약이 진짜 까다로워요. 두 줄 끊는 게 포인트고 두 줄 끊고 그 고객님 이름 필체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네. 음. 알겠습니다. 지저분해도 상관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또 종이 또 청약 받을래요. 그럼요. 이게 두 번 못 받아. 두 줄 네. 끊고 그 고객님 이름 이렇게 고객님이 쓴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고객님 이름 적고 고객님 사인 대신에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명 청약을 받을 때 사인하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 서명란에 있잖아요. 네. 서명란에 고객님 이름 한 번 더 적으세요. 이렇게 해요. 아. 왜냐면 사인은 우리가 따라하기가 어렵잖아. 이 그래서 교육을 어제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고객님 예를 들어 이제 요 노란 색깔 항상 표시하거든요. 저는 고객님 사인할 거를 표시해서 가.
그러면 고객님 이름 서명 적고 서명 옆에도 고객님 이름 적으세요. 아. 사인하지 마세요. 이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 좀 수정하기 편하니까. 맞네요. 예. 아. 고렇게 하시면 돼요. 사인은 우리 음. 따라하기 진짜 어려워. 음. 이게 제가 예전에 많이 당해 보고 한 행동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럴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무뎌질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 모바일로 하면 제일 좋고, 모바일은 이게 뭐 틀리잖아. 안 넘어가. 근데 이 서면 청약 같은 경우는 뭐 수정하라 할 게 많아. 음. 예. 아. 그래서 고것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면 청약할 때 이걸 스캔을 해 놓는데 스캔한 그 파일이 없어져 가지고, 다음에 제가 이거 스캔을 해서 한번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우 너무 고생하셨어요. 첫 아. 계약을 그 서면 청약과 그 달러 동풀 막 이런 걸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일 난이도 높은 걸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그래서 항상 그 서면 청약 받으실 때는 서명에도 이 똑같이 그냥 동일하게 "이름 한 번 더 적으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그 서면 청약은 어떨 때 하냐. 대부분 미성년자일 경우에 하고요. 예전에는 계피가 상이할 때, 계피가 다를 때 모바일로 가능한 회사가 있고 서면으로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의 손보 같은 경우는 달러 종시는 최소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달라요.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한 11-2만 원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달러 종시는 왜 최소 보험료가 다르냐면 나이에 따라서 사망 보험금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료가 좀 달라져요. 저는 11 시부터 쉬지 않고 말을 해 가지고요. 지금 목소리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어 또 질문 없으십니까? 야, 이미 이제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화이팅 하셔야 되니까,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팀장님들 많으신데, 투잡하는 거 힘듭니다. 힘들지만, 이 일을 많이 해 보시다 보면 정말 남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치과에서만 있고 이렇게 회사에서만 있다 보면 정말 금융 문맹에 이게 정말 이제 많이 닫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융회사에 왔다 보니깐 이 금융에도 이제 쪼끔 눈을 트이고, 뭐 보험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보장성도 있고 돈 모으기도 있고 뭐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내 폭을 늘려가다 보면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셔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직업을 뛰어들었을 때는 정말 이상한 설계사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내가 저 설계사들보다는 정말 양심 있게끔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도 제가 지금 이거 한 지가 4 년이 넘었는데 5년 차인데, 대부분 지금 주변에서도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진짜 네가 보험하기를 정말 너무 잘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분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우리는 되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잘 배우시면 충분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배우셔서 당연히 내 자산도 불려가지만 내 주변 분들도 잘 도와주셔
주셔 가지고 보장성이면 보장성 이렇게 뭐 돈 모으기면 돈 모으기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이렇게 또 계약도 체결하고 그리고 이 투잡한 돈으로 막 흥청망청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꼭 잘 돈 모으셔 가지고 이 돈을 더 내 자산에 더 불려가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명품 가방 사 보고 이렇게 해 보면 다 부질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막 며칠 전에 저는 이제 명품을 이렇게 막 들고 다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들고 다니긴 하는데 제 몸보다 소중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런 가방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만큼 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노후가 정말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팀장님들도 연금이면 연금, 달러 모으기면 달러 모으기 이런 걸 잘 분산하시고 제가 그때도 그랬죠. 저는 적금, 제 원화 돈이 없어요. 원화 해 봤자 저 단기납 종신 원화들 밖에 없거든요. 저는 원화를 절대 모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그 빨리 번 돈 소득으로 빨리 다른 자산으로 대체를 좀 하시는 걸로 저는 그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정말 투잡해 보시면 너무 힘드시거든요. 원잡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지만 투잡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에 충분하게 팀장님들이 나중에 치과를 그만두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렇게 뭐 문제 이렇게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제가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줌으로 계속 교육을 할 거니까 저희 팀은 아시죠? 줌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이렇게 줌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교육들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발빠르게 나서도록 하고 제가 부산은 가급적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달은 제가 영업 일수가 너무 작아 가지고 다음 달 일정을 빨리 잡아서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다들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남은 주말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도 화이팅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